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안동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한 주가 밝았는데요. 이번 주도 주목해야 될 재판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있고요. 자, 내일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차장 등 여러 증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아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재판 소식을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다 알아야 될지 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매주 월요일 지난주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해보는 먼데 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공식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또 주목했던 이슈, 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지금. 트럼프. 네,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난주에는 뭐 바빴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명절도 있고. 근데 뭐 갑자기 중국에서 무슨 뭐 딥시크요? 뭐 이런 뭐 AI가 뭐 등장해가지고. 싸더라고요. 되게 네. 싸게 만들었던데. 네, 예. 싸게 만들었고 또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네. 갑자기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한 가운데 오늘 신문 딱 보니까는 트럼프가 갑자기 뭐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대미 흑자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할 것이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네.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난주 보면은 참 이런 얘기 민망한데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만, 윤석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탄핵 심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이 문제를 놓고 사실 계속 흔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블로그에 독후감 쓴 것까지 시비를 건다. 이 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책을 더 많이 읽고 또 독후감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이때 헌법재판관이 블로그에 독후감 좀 썼다고 그것을 이제 자격이 없는 것인 마냥 아주 편향된 증거인 마냥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관이 자기 업무 시간에 블로그에 독후감을 막 몇십 편씩 썼다면 이게 큰 문제고, 일반 회사 같으면은 이게 해고 사유다. 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될 정도면은 헌법재판관은 탄핵 사유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일반 회사에서 이 정도 블로그에 이렇게 독후감 쓰면 해고 사유가 됩니까? 아니요. 뭐 될 수 없죠. 만약에 회사에서 블로그에 독후감 썼다, 이거 해고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만약에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해고가 되려면은 회사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매양 일을 다 제쳐놓고 책만 보고 독후감 쓰고 하루 8시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당신은 일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자르려면 자르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지속됐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책들은 문영배 재판관이 설명했지만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예를 들면 사회의 다양한 어떤 가치의 충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직업인데,
그럼 평소에 책도 읽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책을 읽은 행위 자체가 뭐 그렇게 업무 연관성이 없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없는 데다가 그 블로그에 독후감이다라고 해놓은 걸 보면은 무슨 뭐 원고지 600매짜리 뭐 그런 책 한 권을 쓴 게 아닙니다. 오늘 무슨 책을 읽었다 한 줄이 있고 네. 이 책의 중요한 구절은 이런 구절이다. 문장 몇 개 써 있어요. 그게 독후감입니다. 쓰는데 정말 하나 쓰는데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헌법재판관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상당히 핫했는데 예, 답답하다 이 말이시네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심각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 우리까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독후감 썼던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답답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헌법재판관 또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그 후보죠.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오늘 결정이 납니다. 특히 윤석열 측 또 국민의힘 상당히 이게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말씀처럼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3인을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3인을 선출한 상황에서 이 3명 중에 2명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 3명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해버렸는데 안 했죠. 여야 예.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그중에 그래도 최상목 대행은 2명을 임명을 한 가운데 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국회가 아니 이거는 국회가 선출을 한 것으로 끝난 거고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자동으로 그냥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임명을 안 한 거는 한 명이라도 임명을 하지 않은 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지난주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관들 3인이 네. 다 문제가 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들이 네. 다 편향적이다라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쭉 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렇죠. 윤석열 측도 사실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어요. 이 3명은 편향적이어서 문제다. 그런데 지금 임명이 안 된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3명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네. 주장을 국민의힘 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지난주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 이 3명보다 더 심각한 마은혁 후보자를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아주 편향됐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여서 그러면 전체적인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행보라든가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씨 측이 지금 같이 가는 모양새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일단 오늘 이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뭐 6명, 이것도 마찬가지 6명이 되면 권한쟁의를 받아주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권한 이게 부작이 잘못했다라는 게 인용이 됐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것도 지금 좀 눈에 띄거든요. 인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 임명을 해야 되는군요. 저 오늘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네. 예.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법치국가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한 채 의심도 사실은 한 뭐 지지난주까지는 한 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 우리 모두가 예. 그렇게 되리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주면 감히 누가 그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솔솔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도 바로 임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솔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영장 집행할 때도 이랬거든요. 안 해도 될 것처럼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법치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거
부작위 잘못했다 임명하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도 그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면 따라야 될 거는 당연한 건데 안 따라 버리니까 이런 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웃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웃긴 건데 예. 이 웃긴 얘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그러니까요.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거들고 있거든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를 임명 안 해도 돼라는 논리를 거들기 위해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가령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어야 되는데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혼자 한 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장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예. 국회를 대표하여서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이 됐든 어떠한 국회를 대표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직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를 대표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국회의장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국회가 다 의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관위 구성도 이제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 추천,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이렇게 하는데 선관위 구성할 때의 헌법의 조항과 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조항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구절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가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법조항을 그러면 다 똑같이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를 종류를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이 재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따졌겠죠. 그러면 네. 지금까지. 근데 그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빈구멍을 찾아가지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명을 또 해태하고 이렇게 질질 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렇게 임명을 막 안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또 야당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탄핵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일단 했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 이 결론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면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그럼 탄핵을 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탄핵했는데 난 업무할래. 이상한 법정 조항 찾아내서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이런 쪼매난 어떤 작은 어떤 법조항 부분을 갖고 와서 그게 전부인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중대한 법 또는 헌법상의 위반을 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다. 개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줬는데도 안 따르는 게 그게 헌법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지 이제 뭐가 헌법 위반이겠습니까? 탄핵인 거예요.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현실론 이런 것을 이제 좀 고려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언론 보도나 이런 걸 그러니까요. 보면은 물론 이제 일단 임명을 안 하는 상황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른바 뭐 줄탄핵 이런 용어를 지금 만들어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물론 이 어려운 상황은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과 요 이제 그렇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만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나 이런 국면으로 갔을 때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불거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될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걸 임명 안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커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상목 대행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오늘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 지난번에 이제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이 어떤 이 근거를 얘기할 때에는 추천권의 문제였거든요. 특검 추천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위헌 사유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할 때 야당끼리만 추천하게 돼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임명을 하게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했는데 애초에 그 부분이 위헌 사유에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사실은 의문스럽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어쨌든 치유했는데도 그렇죠. 제거했는데도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안철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어쨌든 특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이 가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없어졌다. 네. 이런 이유로 이 재의결 국면에서는 찬성 안 한다. 이런 입장으로 좀 돌아서고 있어서 재의결 전망도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태도가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의 투탑은 비대위원장 권영세 또 원내대표 권성동 두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윤석열 면회를 간다고 해요. 오전 11시 접견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뭐 개인적 차원에서 간다고 하는데 투탑이 가는 걸 개인적 차원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점점 상황을 네.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부 평론가 내지는 뭐 언론에서 전망을 한 게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옹호 모드로 가고 있지만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일정 시점 이후에는 좀 이 거리를 두고 선을 긋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일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근데 선을 긋거나 뭐 이렇게 달리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네.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였을 때 맞습니다. 당 지도부가 뭐라고 했느냐?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쌍권총, 네. 권영세, 네, 쌍권총. 권영세, 네. 권성동 이 쌍권이 뭐라고 했느냐? 이 지도부 입장과는 다르다. 네. 그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거의 현역 의원들 가면 안 된다. 지도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그 이전까지 움직이면 어쨌든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듯한 어떤 뭐 발언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놓고 이제는 윤석열 접견을 가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도 알았고 그다음에 뭐 검사 되고 나서도 아주 뭐 막역한 사이였고 네. 그래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접견 가야 된다. 다만 지도부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사실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기들끼리도 SNS 글 썼더라고요. 말이 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여기 지도부가 그냥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적 차원이 그러니까요. 되겠느냐. 예. 앞으로도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거리를 두거나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런 국면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언론 보도 나오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이건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행보이다. 이런 평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딱 그렇게 보이는데 강성 지지층 얘기를 하니까 서부지법 폭동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뭐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그 사태가 2주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윤석열의 석동현 변호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 변호인단 모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변호인단. 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민 변호인단이지 않습니까? 국민 변호인단. 그러면은 모집 대상이 예. 변호사냐? 예. 변호인단. 네. 네. 최소한 변호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나 젊은 청년이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직의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집행위원장이 있고 네. 그리고 각 지역 지부가 있고 뭐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변호와는 상관이 없죠, 이 조직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변호 활동을 하겠다. 법정에 들어가서 변호인으로서 변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그리고 뭐 온라인 공간에서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변호입니까? 여론전인 것이죠. 여론전이죠. 말만 그렇죠. 변호인단이지 저 변호사들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라면 여론, 선전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적 체계를 지금 갖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의 내란 논리를 옹호하고 재생산하는 여론전 조직입니다. 그러면. 네. 그럼 이런 조직이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지 그냥 뭐 윤석열의 법적 방어 논리만을 뭐 이렇게 재생산하는 뭐 그런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죠. 이거는 내란의 정당화 그리고 뭐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정당화를 시도를 하는 네. 그러한 것을 선전선동하는 그러한 조직이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헌적인 네. 그러한 어떤 주장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음흠. 상당히 우리 사회에 어떤 위험한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네. 앞서 쭉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지금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네. 왜냐하면 서울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한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까지도 갖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이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 경찰에서 꾸렸는데 특히 정광훈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혹시나 뒤에서 내란 선동 행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은 뭐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란 선동죄. 이 전광훈 씨의 네. 경우에는 자기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무슨 뭐 우리가 뭐 어떤 국민이 뭐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저항권적인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그런 뭐 어떤 뭐 자연법적인 권리 뭐 이런 거를 뭐 법적 해설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네, 네. 그럴 만한 뭐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의 유튜브였다면은 아니요, 저 뭐 유튜브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 있을지도 예, 모르겠지만은 예, 예. 이분은 그게 아니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네.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유튜브에서 했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란 선동죄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은 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이제 체포되지도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사랑제일교회와 굉장히 전광훈 씨와 굉장히 이제 이 긴밀한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이 서울 서부지법 사태 당일에 네. 7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문을 걷어차고 한 네, 그 남성. 예. 그렇죠. 이 특임 전도사 명의가 있는 네. 이제 윤모 씨가 있어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자체 운영한 이제 유튜브 등이 있는데 그 내용도 지금 전광훈 씨와의 어떤 관계 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로 활용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광훈 씨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 관계가 없다고 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이 전광훈 등 윤석열 지지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조금 분화가 돼 있고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네. 비슷한 주장을 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제 뭐 거기서 거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내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기들끼리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극우 기독교계가 큰 집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서울시청 앞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외치는 걸 큰 고리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큰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잠복해오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속 싸워왔는데 크고 작은 갈등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선포 즉 내란 시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그러면은 하나로 좀 합쳐가지고 이번에 크게 한번 힘을 합쳐보자라는 것에서 이런 갈등들을 봉합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단일 전선을 형성을 해왔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어쨌든 뭐 체포도 되고 구속 기소도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면서 법적 책임이 불거지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론이 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윤석열 체포도 막아내고 그다음에 구속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해보니까. 구속이 됐지 않느냐? 뭐. 그러면은 이들을 따르던 지지자들 사이에 아니 왜 이렇게 된 거냐? 네. 누구 잘못 때문이냐? 예.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여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니까 또 체포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잡혀갈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누가 이런 폭력 시위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런 위험에 빠뜨렸느냐? 그 자기들끼리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네. 윤석열이 체포된 것도 너 때문이다.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비난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이 탄핵 찬성 이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네, 탄핵 찬성입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또 자기들끼리 들이댑니다. 아, 서로 쓸 때. 그렇죠. 그래서 가령 최근에 신남성연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배인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최근에 난 당분간은 이 활동하지 않겠다. 목 수술을 해야 한다. 네. 라고 해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내가 이 젊은 세대를 많이 이제 그 무대에 올리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날 계속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제 했느냐. 굉장히 이 사람이 일종의 중국인이다라는 비난도 받고 중국인이다. 예.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화교다. 화교다. 근데 사실은 화교는 네. 또 이제 대만 국적의 이제 네. 이런 분들을 많이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대만은 또 이 공산당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네, 얘기가 네. 어쨌든 자기들끼리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의 도가니가 일어나고 있어서 요게 어디에 반영될 거냐 네. 앞으로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네. 거를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마 일부 반영될 것이다.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또 한 줄 평 또는 키워드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 아마도 윤석열로부터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증인으로 출석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목요일 날 증언하러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문을 부수고 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을 할 텐데 네. 꿀잼. 네. 네, 아, 꿀잼이 꿀잼. 예, 나올 것이다. 꿀잼 장면이. 예, 화요일, 목요일 탄핵 심판 증인 신문 눈여겨 보시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영식당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핫 증권 통탄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공동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너무 잘 보내서 살쪘어요. 살이 10kg 죄송하지만. 적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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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가 있어요. 10kg. 아, 집에 갈비찜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잠깐만 진짜 찐 거는 맞거든요. 네, 찐 건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예. 10kg는 보이는데. 아니겠죠? 아, 그래요? 네. 전혀 그렇게 안 아, 보이는데. 사람이 어떻게 10kg를 찌냐?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몸무게 판은 제가 갖다 놓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헌재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로? 그렇죠. 네네네. 근데 막 그 순간만 저울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는 그대로인데 네. 이상민 PD는 보기 좋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네. 체중계가 너무 정직해서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 역시 지금 살이 좀 올라왔거든요. 갈비나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빼면 되죠. 뭐 또 빠지게 됩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 긍정적인 마음은 예, 좋죠. 좋습니다. 안 되니까 문제죠.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시니컬해졌습니까? 아니, 팩트입니다. 네네. 자, 댓글에 얼굴이 커졌다는 얘기가 지금 있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또 형사재판 이번 주부터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히 탄핵 심판 일정이 다 짜여 있어요. 화목 2월 13일까지. 저는 예상컨대 이 13일 정도의 변론 종결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재판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아니 뭐 앞서서 이제 요 대목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고 김민하 평론가님도 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일단 두 가지인데요. 네. 윤석열 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야, 본인 나온다 하긴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예. 상식과 합리에 비춰 봤을 때 지난번에 김용현과 맞닥뜨렸던 그 헌재의 상황이 네. 윤석열 씨에게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름의 유리한 진술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다가도 보면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뭐 국회 경내에 뭐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용현 씨가 갑자기 280명이라고 뭐 정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 일이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화요일에도 네. 그러니까 즉 내일에도 뭐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뭐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그렇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소도 됐고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이미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뭔가 과거 이제 자신이 뭔가 주락펴락 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에 설 그 질서 안에서 상관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할 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올 봤는데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겠죠.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접근할까?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나올 그래서 수도 있다.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야, 오랜만에 목소리.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괜찮아요? 그 저 보면서 그 차례상 차렸던 놈들은 뭡니까? 그 놈이, 아니 내가 죽었냐? 놈이라니요. 아 근데 그 저는 맛있겠던데. 아니 그러니까 떡국이나 이런 거를 또 이제 드리고 싶은데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못 보니까 언 놈은 두 번 절한 거 아니야? 그거? 아 실제 두 번 두번 전한 전한 사람도 사람도 있다는 있겠죠. 얘기가 아니 그 우리 당의 그 당협위원장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 영원히 기억할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내가 죽었습니까? 아, 이미 이제 그분들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예, 수임번호 0010님. 아유 음복이나 한잔 하고 싶네. 그거. 자,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굴 본 김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그 투탑 권영세 권성동 이 투탑이 오늘 접견을 간다고 합니다. 11시에. 예. 막 변호인 접견이 아니면 한 10분 정도 볼 수 있는데 뭐 어떤지 나경원 의원도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도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구치소를 방문한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네. 이 지지자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 명백히 알면서도 다선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의 정치적 의도가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이제 윤석열 지지자라고 부르는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보수 극우 세력들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게 맞고 아직까지.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는 게 사실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치소를 면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향후에 나중에 어음으로라도 지금 이제 어음 단계죠. 그때 이제 현금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 이제 어음 확보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예. 나경원 의원은 왜 가는 건가? 왜 가죠? 왜 가는 거죠? 원래 글쎄요. 지금 왜 나경원 의원은 지금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왜 가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제 동일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방문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썩 감정이 안 좋을 겁니다. 네. 그 대선이 아니라 그 당권 경쟁 구도에서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 사이에 있었던 이런 갈등 국면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을 지금 사실 친윤이라고 분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약간은 탄압당했다고 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자신은 약간 큰 정치인이라는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차기의 당내에서 세력이 재편되는 지역구도 과정에서 동작입니다. 동작이면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친윤 세력들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선 방문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만 총선은 길고 그렇죠. 한참 남았고. 한참 남았으니까요. 예. 근데 뭐 지지 세력 규합을 위해서 본인들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다만
중진 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이분은 싶습니다. 안 이렇게 가서 갈라치기 할 문제가 아니죠. 왜 안 가세요? 나경원 의원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경원 의원은 이미 저와 함께 함으로써 당을 위한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그 검찰이 구속 기소를 우리 했는데 예. 즉시 구속을 취소해야지요. 이거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판사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검찰의 어떤 퍼넘기기 기소는 법과 원칙을 저버린 처사죠. 이게 어디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아유 목이 아파요. 김기현인데요. 근데 과거에 우리 김기현 대표님. 대표님 계실 때는 뭐 전광훈 저기 씨가 문제가 되니까 그 입 좀 닫아라 막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선도 그걸 그어주고 닫게 하는 했는데. 주문을 외우겠어요. 이재명! 뭡니까 그게? 이재명은요. 아니 그때 이제 다선 중진 대표로서 아니 극단주의 세력들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법이 국민의힘이 안 통하는 것만 요즘에 마법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마법해 주면 민주당은요. 아유 야, 야 할 말 없으면 통했네. 민주당 얘기를 탁 하십니다. 김기현 얼음. 대표도 울산 가시는 오징어 게 게임이에요. 울산에 어디서 계시는 것 같아요? 명절 잘 울산이 보내셨죠? 이제 예. 물도 좋고 산도 좋아요. 네. 불고기나 먹으러 오세요. 아, 울산 불고기 그 뭐죠 그거? 울산 뭐 저기 아이, 까먹었다. 광양 불고기 광양 불고기 뭐 맞나? 아무튼 맛있는 거. 아, 맛있는 어제 거. 이것도 비겁함 해피예요. 어디 가요? 예? 예? 이재명 아이 그만하세요. 구치소는 안 가십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민주당 아이고 거를 할 말 없으면 많아요. 민주당 빨리 넘어가야 돼. 아니 너무 알겠습니다. 기승전 이재명 민주당 이건 좀 할 말 없으니까. 아니 탄핵 심판 지금 오늘 이제 결정이 납니다. 특히 탄핵 심판도 있지만 권한쟁의 결정이 나는데 아, 네네. 여기서 지금 계속 요청하는 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뭐 이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자꾸 뭐 해피라든지 등등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한다는 거를. 저는 이거는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윤석열 씨의 재판을 다 회방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서울대 출신 판사가 한둘이 아닐 텐데 윤석열 씨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헌법재판관들을 문제 삼을 거라면 대통령 추천이라든지 여당 추천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어떤 다양성과 헌법재판관의 구성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 있는 판결을 위해서 3대 3대 3으로 인선에 합의를 해놓은 어떤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있어요. 예.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하고 선출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뭐 SNS를 문제 삼는다든지 뭐 아까 뭐 독후감 거론까지 하고 심지어 뭐 가족의 어떤 양심에 따른 활동까지도 다 문제를 삼으면서 헌재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이 중립성을 계속 회방 놓고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집권 여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에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기승전 민주당 좋아하시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다수가 근육 자랑을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좀 적당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기본은 지켜야 돼요. 사실 헌법 얘기를 자꾸 하기가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기구인게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임명이 있는 사람 나의 권한건데 그 사람 임명하지 않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한 거는 그냥 그대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헌법 조문대로라면. 네네. 그 권한쟁의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 이걸 갖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사실 더 큰 문제가 네.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따가 또 우리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누군가를 등장시켜 주시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오늘자로 마흔역 임명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네. 그러니까 국회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회 측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라. 마흔역 임명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상목 권한인데 임명하지 마. 이러면 기본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영장이 더하면 영장 뭐 안 하면 그만이야. 네. 자, 사실 기본이 뭐냐면 영장 들어오면
그걸 받고 집행에 응해주는 게 기본 순서죠. 법치주의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제 법관들을 흔들거나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가 이거를 이제 헌정 질서를 자꾸 흔드는 거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니 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나서 가지고 헌재 판결이 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저는 이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이 약간 좀 뭐랄까 보수 성향의 언론들에서는 임명하지 마라라는 네. 시그널을 보내주지만 최근 보도를 보면 뜻을 존중할 것이라는 워딩까지는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결론이 그런 방향으로 나게 되면 그 뜻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뭐 잠깐만요. 지금 구치소 있는 송영길 대표님, 전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금 소나무당 대표죠? 지난 4월에 옥중에서 정말 창당을 하고 예. 그때 희재와 영희와 손잡고 정말 창당을 했습니다. 희재와 영이요? 예. 희재와 누군지 알겠습니다. 친숙한 이름입니다. 예. 그러나 정말 그때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프롬프터도 못 쓰게 하고 머리도 못 다듬게 이번에는 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다듬게 하는 겁니다. 화나셨네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나셨네요.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또요? 또라니요. 예. 물병이 2리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그 구치소에서는 서로 만날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머리 손질도 안 되고 분장도 안 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변이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왔어요. 변희재. 변희재 귀국했습니다. 한국을 봤는데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가겠죠. 접견 가겠죠. 서운합니다. 어떻게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조국 대표랑 뭐 윤석열 다 지금 놀리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냥 시국이 이런데 궁금해서- 코모두스 황제를 생각하세요 항상. 아우레슬리우스 황제는 뭐요?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 뭘 소리 합니까? 물병을 던져버리고 뭘 자꾸 던져요? 한동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영 대표, 예. 지금 안타깝다는 문자도 지금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치소 상황 잠깐 말씀했는데, 이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계속적으로 본인의 메시지나 이 시그널 같은 걸 보낸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설날 인사도 또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론전을 계속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측에게 남아 있는 거는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거는 네. 이미 다 저는 사실 거의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봐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여론전밖에 없다. 남은 네. 무기는 여론전이다. 그래서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해서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판결에 대한 어떤 압박을 주거나 네. 또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법적으로는 또 형사적으로는 또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하는 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땔감도 한 번 넣게 되면 한 2, 3일 지나면 또 식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아까 뭐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는 국민 변호인단 이런 거 모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낸 거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변호사도 아닌데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깜짝 국민 놀랐습니다. 변호인단을 모집해가지고 여론전 하겠다는 여론전 거거든요. 하겠다는 그래서 뜻으로 아마 보입니다.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만한 것들만 내놓을 것이다. 근데 좀 한 나라의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좀 상식적인 얘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냈던 메시지를 보면 그 설 연휴에 의료 행위는 어떻게 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의료 시스템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다 망쳐놓은 의료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겠지? 그러니까요. 이런 걸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자, 지금 뭐또 나왔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아이고 오랫동안 숨겨뒀던 마법의 주문 한 번 더 외워야겠구만. 뭐요? 문재인 아유, 갑자기 문재인 얘기를 하십니까? 옛날 주문이라 통하지가 않네요. 안 되네요. 이재명 듣는 얼음! 말 못하겠다. 더 이상 할 말이 통했네. 없네. 할 말이 없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만할게요. 성공성대모사 특별히 아닙니까? 따질 말이 없어서 안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너무 이제 기승전 이재명만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 마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울산 가세요. 울산 같은. 네. 자, 국민의힘은 아마 윤석열 측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뭐 언제쯤 그걸 끊을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갈지 조기 대선 국면이긴 한데 그렇게 가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지지자들을 보고 가는 건 맞는데 대선 국면이 맞다면 빨리 뭔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저는 이거 스스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뭐 쇼미더민심이나 이런 코너에서 네. 만나보면 여론조사가 놀랍게도 부동의 1위가 지금 김문수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히 윤석열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 아. 규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와 이 국민의힘 주류들 특히 이제 색채가 였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임시적으로라도 함께 가는 보조를 맞춰주는 움직임을 당분간 보여주고 네. 이 손절의 타이밍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만약에 내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 난파선을 이탈할 조짐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늦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이 2달 안이니까 얼마 안 있다가 치러집니다. 그래 되면 그 선거가 됩니까? 제대로? 저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미 실기했다라는 거죠.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은 건데 이미 늦었을 때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은 겁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파면이 나와도 야. 저는 국민의힘에서 다수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대선 주자들의 개개인의 활동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오세훈, 홍준표, 뭐 한동훈 등등 뭐 이제 이런 대선 왜 주자 나를 부정합니까? 제 이름도 넣으세요. 예? 왜 나를 부정합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 정합니까? 아니 내 이름도 넣으세요. 아니 김문수. 김문수 국적이 어디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관등성명 대봐요. 관특성명이야 갑자기요? 아직 도지사가 아니신데 이미 아니신데. 도지사라니까 그때 샀어야지. 아이. 그런 건 안 하셨으면 대통령이 좋겠어요. 옥중에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 이제 저 언론사에서 출마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하트 보내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십니까? 체리 따봉이 없어서 자 예. 대통령이 옥중에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자세입니다. 그 말밖에 반응이 왜 그래요? 국적이 어디요? 국적이 한국이요. 대한민국이요. 왜 나를 부정합니까? 안 부정합니다. 박영식이 날 부정했습니다. 예. 김문수 우리 장관님 지금 1등해서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하트. 아니 근데 김문수 네. 후보도 아마 실제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네. 어쨌든 대선이라든지 선거는 당연히 중도무당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김문수 후보조차도 실제 대선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을 끌어안고 가지만 본선 무대에 갔을 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때 상황이 됐을 때는 끌어안는다라기보다는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선 네. 무대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선 후보는 당연히 중도 무당층에게 손짓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시기에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온다. 그때 돼서 대선 날짜가 임박해서야 윤석열을 손절할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안겨줄 것이다. 그럴 것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분을 홍정표입니다. 제가 뺐네요. 네. 이제 보니까 예.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내 정말 옛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지난 대한핵재선 때 내 대선 후보였잖아요. 예. 여론조사에서 내 홍준표가 단자리로 나오니까 국민은행에서 대선자금 보전도 못 받는다 해가지고 매일 여론조사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매일같이 보고받는 치욕을 내가 겪었어요. 과지욕? 가하지옥. 과지욕. 예. 박양식이 모르나 사자성어. 박양식 영남권 몰라. 안다. 우리 고등학교. 그래서 또다시 올 수도 있는 대선 시기에 예. 이렇게 왜곡된 민심 그런 건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과하지옥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이건 너무 과하지옥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맞네. 맞아요. 너를 갑자기 끼어든 거 과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저기 손석희 씨하고 유시민 씨하고 그 뭐 했던데. 그 유장관하고 했죠. 예. 박살 나는 모습 박살이 아니죠. 아닙니까? 대구에서는 빵빵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MBC 방송 안 나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가시네요? 나가셔서 여자는 어떻게 방자하게 또 저렇게 진행합니까? 별로 MBC 생긴 것도 야비하게 생겨가지고 생긴 걸로 그럽니까? 째째합니다. 예. 아니 그 얼평을 그렇게 하시면 내 맘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그
알겠습니다. 얼굴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보시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도 몰라가지고 참, 뭐, 그 사회자 되지 않았나? 동상을 영남고 동문 아이가? 본인과 비슷한 빨리 얼굴을 물어라. 빨리 제해. 알겠습니다. 대북 제재해라. 대북 제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입니다. 개혁신당 이야기인데요. 기자회견을 아마 이게 공식적인지 모르겠는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 허은하 대표하고. 근데 본인은 지금 나가겠다. 이제 40살 되면. 우리 대통령 후보 되려면 40살은 돼야 되니까 아마 4월 1일이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사실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네. 결정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정할 수는 있는데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일정도 아직 짜여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거기도 이런 비판을 좀 피해가고자 포디움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딱지를 달았던데 네. 이거는 좀 많이 제 개인적으로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어제 이 기자회견 전에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3월에 개봉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 보고 나서도 더 뜬금이 좀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뜬금없는 나이가 상황입니다. 40살인데 이제 곧 40이 되죠. 물론 정치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만들고 할 수 있죠. 뭐 네.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대선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 성격이 강해서 모든 포커스가 이준석 의원 측에선 대선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데 전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내용에 대한 어떤 수사 지연에 대한 네.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개혁신당 내분 상황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거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만만찮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이 있었고요. 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게 만약에 허은하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참 이런 대선 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미리 좀 운을 사전에 띄워서 이 모든 주제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게 불리할 만한 이슈들을 사실상 잠식하거나 수면 아래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정치 고관여층들의 대부분의 해석은 네. 사실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뭐 해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구심을 좀 가지고 계신 맞냐 건 이게 맞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일정이 안 나왔고 윤석열 파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가졌다. 이거를 누가 받아들일까요? 자, 이재명 대표님. 예, 우리 정말 끝이 없습니다. 네. 예, 뭐가 끝이 없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예. 제가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도대체 이 정권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괴롭힐 건지 통탄스를 노리시고 정말 국민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꼭 그거 여쭤봐야 되는데. 네. 질문 안 받는데요? 또 질문 안 받겠다고 받아요? 하시겠는데? 그렇습니까? 하나 받겠습니다. 하나만요? 예. 대선 출마 혹시 하나만요 그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선 출마 혹시 선언을 하시는 언제가 제가 최근에 또 이분을 만났죠. 예. 네, 두 안녕하세요. 분 같이 만났대요. 우리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자, 그리고 우리 통합을 해야죠. 김장수. 예? 김장수 있잖아. 예. 김경수. 예. 그리고 우리 김두관. 네. 이제 많아야죠. 예. 우리 선배님이 그 얘기하시지?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SNS에 이제 글 쓴 게 써서 당내에서 너무 말이 많던데요. 분란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통합이 가능한가? 또 박모식이 뭡니까? 예. 아유, 왜 그러세요? 예. 천하람 성대모사 당하세요. 천하람이요? 천하람? 천하람이요? 안녕하세요. 천하람인데요. 인데요. 예. 아닌데요. 아니 어쨌든 네. 저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SNS가 연일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는 그러니까요. 화제여서였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화제인 것 같아요. 통합이 과연 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긴 한데 야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실제 김부겸, 김경수 뭐 이제 이런 김두관 이런 이렇게 분들에 했죠. 대한 성함을 예, 예. 적시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게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졌던 어쨌든 만남이긴 한데 네. 과연 좋은 분위기만 있었겠느냐 아하.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나오셨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스타벅스. 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아, 예, 커피 예.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나와요 제가- 말아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뭐예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오. 아 진짜요? 제가 아유.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를 아까 방금 누가 한다고는 말씀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런 말 했나요? 그 친한계 모임에서 그럼 만들었던 보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한동훈계의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본인이요? 본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말장난해서 유튜브 예. 성공할 수 없어요. 장난이요? 예, 죄송합니다. 제 말이 장난입니까? 아니에요. 예.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 우리 한동훈 대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자, 국회 통과 내란 특검법 최상무 대행 거부권을 행사했죠. 자, 내일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이 출석을 합니다. 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서영규입니다.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목소리가 참 예. 너무 좋으시고 저희 뉴스토마토 인사이다 나왔을 때마다 항상 기분 네. 좋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 국민 여러분 말씀하셨으니까 네. 설 연휴 동안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인사하는 모습은 제가 봤었거든요. 예. 제가 우선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 네. 비상계엄 때문에 그리고 탄핵하는 과정. 그래서 지역을 사실 잘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휴 좀 앞두고 4일 동안 저희가 역이 4개가 있어요. 네. 지하철역이. 아. 지하철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아하.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또 4개가 있고 상점과 상인회가 하나가 있는데 예. 싹 다 물건도 팔아드리고 한 이틀은 싹 다 물건을 팔고 이틀은 거점 인사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 총선에서 네.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도 득표율 거의 탑이었거든요. 거의 제일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보다 사실 반응이 더 좋아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의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더 겸손하고 더 치밀하고 더 치열하게 네. 해야지 국민이 우리를 신뢰한다. 이 생각은 일찌감치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다니는데 반응은 더 좋고요. 네. 그때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바라는 거, 빨리 요청하는 정리해달라. 거. 빨리 정리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경제가 다 망가졌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표로 나오고 세수 부족으로 나왔잖아요. 네. 저작년에 60조가 부족하고 작년에 30조가 세수가 부족했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물건을 삽니다. 그 전에 10,000원 하던 게 지금은 13,000원, 15,000원이에요. 저도 느낍니다. 그대로 느낍니다. 다 네. 물가가 올라서 너무 올랐어요. 저희가 사실은 온누리 상품권을 좀 왕창 바꿔서 네.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이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사실 피부로 느끼잖아요. 네. 이런 대통령 안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민심은 아주 거세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다니면 이제 저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뭐 중랑이잖아요. 네, 네, 중랑에서도 뭐 당연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번엔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이게 사실은 맞는 민심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네. 저희가 더 겸손하고 더 치열하고 더 치밀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된다. 네. 이 마음으로 하지만 국민들이 언론과 TV와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다 봤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예. 좀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지금 최상모 권한대행 예. 특검법을 또 거부했습니다. 네. 뭐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이 우선이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하자를 치유했는데 또 거부를 했어요. 우선 최상목이 다 압니다. 네. 이게 원래 위헌적 요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위헌적 요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고 네. 했는데 그것은 박근혜 그 특검 때도 야당이 추천했어요. 아. 그런데 그때 여당의 헌법재판소에다 냅니다. 이거 야당만 추천하는 거 헌법 위반 아니에요? 라고 냈는데 헌재에서 판단을 합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고 그래서 이 추천은 국회의 재량에 해당한다. 네. 라고 판단까지 내줬어요. 사실 야당이 추천한 것도 위헌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특검을 막으려고 네. 위헌적 요소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지 되니까 몇 가지 우리가 그 대법원 추천으로 바꿀게. 네. 그리고 또 국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 자기네가 내란 선전선동을 했잖아요. 네. 그 조사 범위에서 우선 빼고. 네,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네. 할 말이 없고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 차관도 그게 위헌적 요소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둥 해서 했고 이번에 빼니까 법무부 차관이 이 정도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차관이 저희.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국회 저희 법사위에서 제가 물었을 때 직접 답변을 말씀 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인데 여기서 지금 수사가 덜 된 게 있잖아요. 네. 누구냐면 국무위원들이에요. 아. 그리고 최상목 자신이에요. 최상목은 반대했다고 했지만 완전히 반대해서 막았어야죠. 네. 근데 얼마큼 반대했는지 모르죠. 경제 수장이니까 경제에 관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렇지만 최상목이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합니다. 이게 해제되고 나서 제가 쪽지를 받았다고. 근데 그게 쪽지 딱 3가지예요. 네. 이게 문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딱 3가지가 적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 예비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했지만 3가지는 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쓸 돈을 준비해라.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예비비를 준비하라는 건 비상 계엄이 진행되면 거기서 쓸 돈을 준비해라. 그리고 국회는 어차피 장악했으니까 돈 주지 마라. 돈 주지 마라. 네. 이거는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수사가 지금 미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지금 수사에서 빠진 게 뭘까요? 뭐죠? 윤석열이 여기저기 지시하고 전화한 비아폰의 내역입니다. 윤석열이 급해서 비아폰만 썼을까요? 자기 핸드폰도 썼을 다 겁니다. 썼겠죠 아마도. 그러면 여기서 김건희하고 상의 안 했을까요? 김용현에게 뭐라고 지시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구까지 지시했을까요? 이게 아주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준비가 그 지시 사항들을 다 가지고 와야지 돼요. 비아폰의 내용 문건 안 만들었을까요? 체크 안 했을까요? 용산에 있는 그 관계자들에게 이 내용 얘기 안 했을까요? 아하. 이런 내용들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이
들어가서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하고.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뭐 군인들은 기소도 됐어요. 경찰하고 군인. 근데 국무위원들하고 비서진하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됐죠. 그 부분을 내란 특검법을 네,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해야 거고 된다. 내란 특검법이 들어가서 아. 다 압수하고 정리해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 중인 아하. 것은 재판 중인 것대로 가고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최상목입니다. 대행입니다. 예, 아하. 최상목이고 어쩜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이거 통과시켜주는 게 맞는데 거부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재표결해야 되고 만약에 재표결 부결되면 다시 또 재발의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오죽하면 사형 무기징역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란을 실행한 자들도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5년 해당한다고요. 예. 이런 것처럼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전두환 때 있었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일어났다면 향후에는 절대 없게 끊어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검찰이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김성훈과 같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반려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 김성훈하고 가장 관련이 된 것은 용산에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관저에 들어가서 비아폰 내역이라든지 그 주고받은 내역을 다 가져와야 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재의결 시 200표가 넘게 네. 준비를 해야죠. 재결할 때 200표 넘게 만드는데 네. 이제 지금 또 여러 가지 혹시 오늘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납니다. 마은혁 네. 그 재판관. 근데 그건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말고 그냥 미뤄라라고 등등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탄핵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권성동이 마은혁 네. 그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네. 판단을 내려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완전히 독소 조항이 권성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권성동 우리는 그런 대표가 얘기합니다.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아하. 권성동이 그 전에 했던 말에 다 정반대가 있더라고요. 다 정반대로 얘기하고 예. 있고요.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거짓말을 계속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김영현을 보면서 눈빛과 입으로 위증을 교사하잖아요. 네. 내가 그때 했던 거 기억하나요? 라고 하니까 김영현이 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위증을 교사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다 독소 조항입니다. 아.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하면 더 세게 하면 더 지지율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 다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느낌은 다르다는 겁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 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좀 해보면 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갤럽도 그렇고 뭐 MBS 등등 국민의힘한테 일시적인 네. 집결이 있을 수 있겠죠. 집결이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윤석열과 왜 가까워졌습니까? 요런 이번에 명태균 수사보고서에 보면 명태균은 윤석열을 완전히 좌우지합니다. 명태균이 이런 얘기합니다. 5살짜리에게 총을 쥐어줬다. 그럼 이 5살짜리는 자기 부모도 쏘고 자기도 쏘고 다 쏜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 명태균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이자는 장님 무사이다. 네. 뭐 보이는 거 없이 다 찌른다. 그렇죠. 그리고 네. 윤석열의 부인은 안전뱅이 주술사다. 근데 이 얘기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속되면 한 달 내로 탄핵될 거다. 네. 한 달 내는 날 탄핵되잖아요. 그것도 딱 맞아 떨어졌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수사 보고서는 더 황당한 게 이 내용이 다 지시하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 이건 비공표용 여론조사입니다. 네. 라고 보냅니다. 아하.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꼭 보안 유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넵 충성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윤석열 전화번호를 넣고 윤석열과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네. 이런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뭐냐면 불법이죠. 근데 그 여론조사가 뭐냐면 조작을 한 거예요.
약간 조작했던 우리 여기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가 나왔고 예. 그거는 강혜경 씨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 고백하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합니다. 이건 조작이 맞습니다. 5% 올려주 있어. 그렇게 있잖아요. 하면 그게 5% 올려주 올라가는 있어. 거죠. 예. 그리고 그 분위기로 몇 번 보도를 하고 나면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된 여론조사의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제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분이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나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 최상목. 탄핵 이야기도 나오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까지도 최상목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목이 무슨 권한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어요. 네. 임명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무부와 법제처와 상의해보겠다. 이러면 완전히 위헌한 행위라는 거거든요. 최상목은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되는 것은 사실은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에 다 불려가서 그렇죠. 같이 논의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속으로 그리고 말로 일부분은 걱정을 했지만 막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부 다 공범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경제라든지 줄탄핵이 오는 그 불편함 때문에 최상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역할만 해줘야지 돼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더 넘어서 특검 거부부터 이번에 7개의 법안까지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임명을 또 하지 만약에 않아요? 안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위헌하고 위법하고 그다음에 내란 수계 윤석열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국민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예, 있습니다. 뭐죠? 경제가 다 망가졌잖아요. 예, 지금 너무 안 그러면 좋습니다. 예. 최상목이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기재부 장관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할게요. 제가 기재위원이었어요. 자, 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2023년에 1.4% 경제 성장률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네. 1% 경제 성장률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1.4% 경제 성장률에 60조의 세수가 부족했어요.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때 2021년, 네. 22년 오면서 그때 경제 성장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4.6%였어요. 그렇습니까? 4.6%. 코로나였는데도 코로나를 예. 지나오면서. 예. 그런데 윤석열이 오면서 1.4%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경제 수장이 누구냐? 지금 경제 수석이 용산의 경제 수석이 최상목이에요. 최상목이고 저는 최상목을 그래서 너무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근데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추경호가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추경호를 이제 그렇죠. 당으로 보내면서 예. 총선 때 당으로 보내면서 최상목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보내요. 네. 그런데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더 낮죠. 1.6에서 1.7이에요. 네. 연말이 가면 더 낮아질 더 낮을 겁니다.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경제수석 그리고 기재부 장관 지금 맞습니다. 본인이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서 뭐 F폰이 뭐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최상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최상목에게 맡겨둬서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마은혁까지 임명하지 않는다? 우선 특검을 거부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네. 본인 수사부터 비화폰부터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와야지 돼요.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남북의 그 전쟁까지 유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내야 부분? 돼요. 외환 부분. 예, 네.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찾아내려면 특검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도 좀 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 중이지만 형사 재판도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형사 25부입니다. 중앙지법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재판 이건 참석을 해야 되니까 뭐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배당이 원래 김용현 재판하는 게 25부인데 다 같이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아는 판사긴 한데 판사가 희귀성이거든요. 지씨인데 부장 판사가. 지석영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희귀지만 뭐 많지 않습니까? 네. 화교다 말하고 네, 뭐 네. 음모론이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사람이 뭐 우리 재판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국민께 네.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드려야 되겠죠. 정신 나쁜
나쁜 사람들이죠. 네. 나쁜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석영 선생님도 있고 저희 너무 지역에서 많아요. 한의학 그 축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이 지석영 축제예요. 예. 이 훌륭한 지석영 선생님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화교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저기 유튜브에 서정욱 네. 변호사 그 사람이 나오는 곳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제 동기입니다, 사실은. 법무관 같이. 제가 서시인 게 창피해요. 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법적 처벌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 건 하면 안 되거든요. 허위 사실에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그 판사, 배심원, 네. 검사 등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거기 그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행들 막 폭동했던 한 것처럼, 사람들요. 예, 폭동 일으킨 것처럼 네. 그 판사 등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게 되면 20년입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 무기를 들었어요. 그럼 3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데 함부로 얘기를 해서 그 유튜브에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쏠쏠한 이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다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부장 재판장이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갑자기 나보고 중국 사람이다, 화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를 자꾸 펼치는 게 재판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벌을 꼭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사람 보고 네. 화교다.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전라도인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찾아보니까 서울 개포고를 그러니까요. 나왔더라고요. 강남 출신이에요. 네, 서울에 개포고를 나오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아이고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 법무관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궁금 화교였나요?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씀 좀 해야 되겠네요. 알리지 않으면 예. 그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곳곳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죠. 정말 네. 중요한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인데 네. 이제 5차, 6차 때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 좀 집중하는 증인, 인물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내일 나오는 사람이 홍장원, 그다음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그리고 여인영, 이렇게 방첩사령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방첩사령관, 예. 홍장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와서 또 눈빛도 보내고 네. 또 그 변호사들이 온갖 짓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단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지역을 쫙 다니는데요. 네. 정말 수만 명 만났습니다. 아하. 수만 명 만났는데 저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행복해요, 다니는 게.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죠? 그걸 다 보시고 보시는 생방을 거예요. 보시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죠? 한보재판소 그리고 김영현 어떻게 거기서 쫄아서 저렇게 말을 바꾸죠? 겁먹어서 예.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탄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예. 박근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헌법 수호 의지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을 했어요. 네, 거짓말.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기자회견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내가 최순실이 가까운 사람이라서 거기다가 좀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네. 압수수색하거나 이럴 때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자회견 때 말해놓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이걸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보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탄핵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말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국민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 신뢰의 문제로 그 권성동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바꾼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뇌물 그다음에 뭐 제3자 무슨 수수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넣었다가 이거는 예. 재판정에서 다루고 저희는 신뢰와 뭐 신의 이런 헌법 수호 의지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딱 떨어져 갖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는 말을 바꾸는 이 행위는 국민들이 다 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홍장원 나오는데 윤석열 직접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출석하죠. 해석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잘 된다고 이렇게 믿고 오는 건가요?
자기 잘 된다고 우선 하나 믿을 예.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국힘에서 뭐 대선 조기 대선 뭐 이런 얘기들을 예. 하니까 화냈다잖아요. 화냈대잖아요. 예. 내 탄핵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탄핵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을 막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검사하면서 거꾸로 거짓으로 바꾸기를 아주 밥 먹듯이 다 해왔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도 그렇게 해서 똑같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네. 이재명이 안 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 뒤져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저렇게 뒤졌는데 없네. 여기서 이제 한번 당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또 탄핵 재판정에까지 가서 바꾸면 김용현처럼 말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하. 여인영 그리고 또 이진우. 예. 이진우는 그렇게 얘기 들었던 거 아닙니까? 총을 이 두 쏴서라도 사람은 기소도 됐지만 예. 국회에서 다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번복합니까 이거를? 총을 쏴서라도 예. 데리고 나오라. 잘못 들었다고 예. 거기 가서 잘못 들었는데요. 이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거를 다 위증하고 그러니까요. 반복한 것이라서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좀 착각 김용현도 여인영이 예. 홍정원한테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명단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이 홍정원한테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전화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여인영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이진우한테 전화했잖아요. 곽정문한테 전화했잖아요. 이 전화한 내용들이 다 나오려면 비아폰 내역이 비아폰을 나와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이 예. 김성훈을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아폰에서 검찰이 이번에 추미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심우정이 네.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이 나올지 윤석열이 또 검찰들에게 그동안 무슨 전화를 했는지 다 나오게 돼요. 그 김성훈 얘기를 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 왜 두 번째까지 반려를 하는 겁니까? 그냥 검찰이 자신 없으면 그걸 받아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체포영장 그 기각하면 되는 건데 왜 본인들이 중간에서 커트를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네. 저희들이 검찰에 갔어요, 제가. 예. 제가 가서 저 6명이 검찰에 가서 왜 김성훈 구속영장을 여러분이 반려를 하느냐. 왜 여러분이 반려를 하느냐. 예. 그랬더니 저희가 그거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 양심이요? 그래서 예.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이야기를 해라. 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김성훈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 네. 근데 검찰이 반려를 한 이유는 뭐냐? 검찰 안에 윤석열 측근들이 살아남아 있으면서 아직 있다 이 윤석열을 말이죠?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저희도 다 체크해 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하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성훈이 비아폰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냐? 네. 그럼 이건 증거 인멸이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총 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네. 했다. 그리고 이강우가 그 뭡니까 기관단총하고 전부 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무기요. 예.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걸 다 넣어서 직권남용까지 넣어서 다시 칠 테니까 네. 이 내용을 받아서 반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또 반려를 한 겁니다. 이제는 반려해서 이제는 저기에 또 공범들이 남아 있구나. 아, 그렇게 보시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지 않다면 예. 지금 두 번째 반려는 아무도 이해 못 하잖아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신 없고 애매하면 법원에 넘기면 되는 법원에서 그거 그럼요.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싶으면 기각해 줍니다. 알아서. 그렇습니다. 왜 자기들이 합니까 이거를. 네. 그렇게 책임질 거는 뭔가 감추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혹시 감추는 게 그 김건희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접견 가는 겁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을 네. 무혐의 냈잖아요. 네, 검찰에서 했잖아요. 무혐의 낼 때 검찰이 104장인가의 PPT를 씁니다. 네. 4시간을 브리핑을 합니다. 이 검찰이 할 짓입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처음 봤습니다. 예. 내가 그래서 심우정한테 물었습니다. 변호사입니까? 심우정 제가 이정수 네. 그 누굽니까? 중앙지검장 변호사입니까? 예. 아닙니다. 이 변호사가 하는 짓입니까? 검사가 하는 짓입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이 김건희 관련한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네.
주고받은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가 황제 의전했잖아요. 왜 황제 의전했는지 그 주고받은 내용이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서 겁니다. 김성훈이를 저기 놔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김건희는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접견, 가족 접견 같은 걸 했지 뭐 지금 권성동하고 권영세 두 분이 오늘 접견을 가더라고요. 접견 그 사람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왜 겁니다. 갑니까? 거기 친구 뭐 안 되는 인간적으로 겁니다. 간다고 하긴 하던데요. 자기네 둘 다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인간적으로 친구라서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여당을 대표해갖고 윤석열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내란 선전 선동에 다 걸려들 겁니다. 아니, 본인들 자체가 그 말 개인적으로 알면 지도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는 그러면 겁니다. 그 공적 사적인 걸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습니다. 내란 상황인데 내란 김건희는 우두머리인데. 윤석열이 잡혀간 날 나와서 개 산책시켰다는 거 네. 아닌가요? 네. 그리고 김건희 장모는 그날인가 뭐 그 즈음에 뭐 꼭 스크린 골프 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이명수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총선에 졌다위를 해갖고 총선을 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김건희가 알면 나한테 화를 많이 낼 것이다. 이 비상계엄은 모를 것이다. 네.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려면 김성훈부터 잡아놓고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 비화폰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그걸 검찰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요것만이 아니라 두고 다 있는 걸 다 있죠. 해야 되고요. 예.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났잖아요. 네. 제가 그날도 갔었는데 얼마나 그 다행입니까? 네. 그때 전화해서 경로한 이유는 뭘 거며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 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비화폰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 그건 것들을 밝혀내야 김성훈이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비화폰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비화폰이 자동으로 삭제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대통령이 주고받은 기록은 다 대통령의 직무 기록이에요. 남겨두겠죠. 남겨둬야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어요. 군에도 네. 좀 알아보고. 예. 비화폰 군이 쓴단 말이에요. 네. 군이 쓰는 비화폰이 삭제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세팅하기 나름이라는. 자기네는 일정 부분 세팅을 한 달 세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세팅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저도 청와대에 근무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이제 당연히 청와대에서 폰을 줍니다. 비화폰 받으셨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비화폰인지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 제 핸드폰인데 또 준 770 번호가 있습니다. 네네네. 당시에. 근데 그거를 삭제한다고 생각도 못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내 핸드폰에서 내가 삭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버 기록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있어야지 되지. 그래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기록이 삭제되면 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나서.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의원님 네. 나오시면 다들 속 네. 시원하게 네. 답들을 해주시니까 좋아합니다. 자주 좀 예, 바쁘시지만 예, 예. 네,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탄핵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에 되게 네. 일이 많았고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예. 많아서 국민들에게 차근차근히 알려야 되고 네. 2030 또 청년들에게도 더 많이 잘 알려야 되고 네. 저희 뭐 가족들도 그렇고 전부 다 주변에 있는 2030들도 다 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구구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대로 알려나가서 네. 그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고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대한민국 경제 누가 다 망가뜨렸을까요? 윤석열인데 윤석열의 경제 수장은 누구였을까요? 예. 최상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상목. 네. 되자마자 수석. 그래서 저는 기재부 장관 올 때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기재부 장관까지 와서 더 망가뜨린 사람 최상목. 네. 그러면 지금 경제를 위해서 최상목이 있어야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또 최민희 의원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복을 많이 만듭시다. 네. 근데 복 많이 만들기 전에 안경 바꾸셨군요. 안경 요 방송할 때만 잠깐. 제가 눈썰미가 좋네요. 네, 딱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네네. 우리 의원님만. 아니, 비슷한 패턴인데 달라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주신 거라서 제가 요 방송할 때만 이렇게 아유 네. 눈썰미가 역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아니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다녀요. 복 많이 만듭시다. 아 복을 만듭시다. 2025년은 특히 네. 푸른 복을 많이 만듭시다. 네네네. 네. 자, 이 복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접견을 11시에 국민의힘의 투탑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뭐 인간적 도리, 개인적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네. 나경원이 저기 권영세 권성동이 간다는 건 어저께부터 나온 뉴스인데 보도가 됐었는데요. 나경원이 가는 건 오늘 아침에 같이 뉴스가 간다고요? 나왔어요. 근데 예. 이게 대통령 측에서 네. 윤석열 측에서 제안이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보면은 나경원은 정말 벨도 없어.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투탑은 싼 거는 빼더라도 나경원 의원은 뭔가 좀 탄압을 많이 당한 느낌 아닌가요? 아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당대표도 그랬죠. 그렇고.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예. 그때 위원장 기후 뭐 위원장을- 가족 그거 할 네네, 때도 가족 할 때도 잘렸죠. 잘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도 끊임없이 나온 소문이 네. 김건희 측에서 상당히 나경원 측을 좀 이제 경원시한다. 아하. 경원이 어떻게 됐 뭐 견제 경원 뭐 한다 이런 경원한다. 거겠죠. 예. 뭐 이런 얘기가 들어서 그동안 솔직히는 상당히 홀대를 당했는데 예. 이번에 나경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예. 사실은 좀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헌재와 네. 법원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저기에 갔다 올 때도 그랬고 하여튼간에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관저 앞에도 직접 갔었고 갔잖아요. 하얀 코트 예. 입고 왔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사실 예. 권영세 권성동이 간다라는 거는 가령 뭐 윤상현이 가서 세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세배. 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네. 하지만 권영세 권성동은 투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 또 검찰 출신의 국힘 지도부가 가서 대통령과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정말 헌재 판결을 기각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헌재 공격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뭐 셋이 모여서 작당하는 거냐. 이런 이제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왜 나경원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겁니까? 대통령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나경원은 깍두기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국힘 쪽에서 네. 특히 그 여성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특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하려거나 그러거나 여태까지 이렇게 홀대하던 사람을 이제 껴줄게 이러면서 하는 게 그렇게 깍두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왜 가냐고 나경원은 바보같이. 지역구도- 저는 나경원이요. 예. 아니 나경원 더군다나 그 여러 가지 홀대를 겪고 예.
지금 이제 5선인가요? 4선인가? 5선, 4선, 예. 4선까지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자기 줏대를 가져야지.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는 판사 출신이니까 같이 껴줄게 거기에 깍두기에 또 가요? 바보 같은. 저는 참 이렇게 저는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이 말씀인데 지금 윤석열이 그 옥중에서 구치소에서 옥중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메시지도 계속 냅니다. 설날 인사도 하고 참모들한테도 뭐 메시지 내고 뭔가 그 안에서 하는 거 이게 국정 운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여론 정치를 여론 하는 정치다,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국정을 한다는 그 정도 것은 알겠지만, 없고 네. 여론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헌법 판결에도 그렇고 네. 형사재판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여론을 선동해 가지고 자기 편을 지금 가령 모인 게 네. 15%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거를 20%까지 모으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이 올라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가지고 있어서 뭐냐면 저는 이게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귀신 작전이요? 국힘을 끌고서는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도 바보같이 이걸 혈당도 못 시키고 탈당도 안 하고 이러면서 국힘을 같이 끌고서 네. 조금 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정부 상식적으로 만약에 본인들도 그걸 믿는 것 같은데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윤석열이랑 같이 가면 선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제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언제냐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까? 다 지금 오대수야. 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일단은 저게 잘 나오니까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예. 지금 더군다나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극우 쪽의 세력을 모으고 그러니까 네. 일단 이렇게 간다라고 가다가 어느 때쯤이면 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그 2월 14일 네.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정도 할 때쯤? 종결하는 네. 게 14일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헌재 재판관 네.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종의 헌재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게 기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인용 이후에 불복. 왜냐하면 불복을 좀 하면은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예. 불복을 하는 거로 해서 이거를 모아서 자기네를 지지세를 끌어모으겠다. 여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빌드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빌드업하는 보시는 거고요. 거군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지금 고민인 게 아하. 중도에는 이게 안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이걸 끊어야 되느냐. 이거는 아마도 이거 만약 자기네들의 내부 경선에서 정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은 뭐 이거 끌고 가야 될 테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 그게 아니고 중도 쪽으로 만약 간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끊겠죠. 저는 네.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조기 대선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해야죠. 정치 집단이면. 그러면은 그거 한다는 건 지금 다른 거 어떤 거 이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경선 룰이거든요. 경선 룰. 경선 특히 룰이. 국민의힘은 경선 룰로 이렇게 50대 50으로 자주우지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석열을 위해서 네. 그렇게 만든 거 만들어놓은 아닙니까?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여기 이거 윤석열 치고로서는 그거 만들어 놓고 나야 자기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 경선을 그대로 가면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당원 높습니다. 50이에요. 당원 지지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러는 상당히 거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한쪽에서는 100% 국민 경선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힘의 앞으로의 향배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네. 한편에서는 그럴 거예요. 살짝 가서 또 윤석열 달래면서 네.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 가서 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긴 그런 한데.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못하지만, 네. 약간의 이제 뉘앙스를 조금 그렇게 하고 네. 그럴 때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나오면 경로하시겠지 뭐. 또 화를 낼 것이다.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처럼 뭐 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뭐 주진우 의원은 뭐 독후감 썼느니 어쩌니 저쩌니 뭐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인용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최상목 등이 이거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문제 심각한 게 네. 아니 뭐 이제 여태까지 흥신소처럼 맨날 네. 물고 늘어지는 거는 국힘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독후감을 썼던 옛날에 뭐 후원금을 냈건 그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뭔 문제가 우리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 문제 없는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흠집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당연히 기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건 위헌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정당으로서 특히 최성목 권한대행한테 이게 망언역에 대해서 이게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망언역을 임명하면 안 된다. 최성목 권한대행한테 그러고 그 최성목한테 대놓고 헌법 위반하십시오. 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위헌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앞으로.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망언역 오늘 이제 결정이 나는데 인용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도 거론을 하겠죠.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아주 델리키트한 시점인데,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미 또 거는 행사했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냥 공격은 정치적인 공격은 할 수 있어요. 네. 이해 충돌에 대해서 본인이 특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건 이해 충돌이다. 네. 최상목을 비판을 하지만 지금 사실 이 최종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망언역에 대한 네. 임명 거부거든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은 물론 입으로는 거부한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네. 보류한다라고 얘기를 저 가만히 있겠죠. 하겠죠. 보류한다 근데 그러겠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여기서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탄핵을 최상목에 대해서 가든 아니면 5명에 대해서 나머지 국무위원까지 가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증거들이 국무위원들이 절대로 내란의 동조범까지는 적어도 의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기 네.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민주당 지금 골치 아플 겁니다. 자, 내란 특검법을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이게 재표결을 하면 혹시나 지금은 부결되죠. 이것도 부결이다. 쉽지 않다. 이게 왜냐면 이게 저쪽에서 네. 사실은 그 용산에서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은 됐지만 기소는 조금 되도록이면 늦게. 또 특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검을 여태까지 계속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하고 나면은 사실 검찰은 조금 뭔가가 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내란의 수괴가 일단은 기소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들 대다수는 알아요. 이 내란을 공조한 게 절대로 윤석열과 군 장성 몇 사람이 아니죠. 할 수 없을 거죠. 할 수가 없죠. 네. 대통령실의 일부라든가 아니면은 국무회의의 또 일부라든가 아니면 사후 동조에 관련된 것들 또 검찰의 혹시 내부 네. 그때도 검찰에서 와서 뭐 본인이 한다고 검찰총장 그랬으니까. 출신인데 없을 리가 그러니까 그게 없었잖아요.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밝혀내야죠. 조사는 해야 된다.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도 조사는 다 해야죠. 이게 그게 말- 내란 특검법.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9.11 테러가 있을 그러니까요. 때 당장에 우리가 다 알아요. 누가 범인인지. 네. 그렇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갔느냐까지 다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명령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를 다 밝혀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만약 또 재표결했을 때 부결되면 또 재발의하고 이게 뭐 무한 반복되는. 아니 그래서 그거를 무한 네. 반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 무한 반복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언젠가는 특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언젠가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차기에 네. 뭐냐 민주당이 아니라 차기에 저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차기에 혹시 국힘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공약 중에 특검 안 하겠다라는 거 하면 큰일 날걸요. 예. 저는 그거 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김문수는 안 하겠지만, 예. 김문수는 안 하겠지만은 그때는 이미 탄핵이 끝나고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니 뭐 목적은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으나 특검은 언젠가는 되는데 다만 이제 시기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모든 행정 권력은 다 국힘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못 하고 있다라는 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거부권이요. 네. 7번이에요. 7번 뭐 한 달 동안에? 예, 엄청 많습니다. 다 노태우 거부권이- 7년 동안에 네. 거부권 7번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최상목이 네.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구린 게 있으면 이러겠습니까? 본인 문제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본인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향후의 문제, 향후의 국힘하고의 관계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막 흔들고 또 옥중 정치하지만 결국은 조기 대선 얘기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어제 보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네. 하여튼 뜬금없고요. 예. 그다음에 왜 있잖아요. 어른들이 다 네. 같이 지금 곤란해 죽겠는데 우리 다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나는 책임 없어. 이러고서 혼자서 막 촐랑대는 것 같은 그런 저는 너무 촐랑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국힘의 내부에서 더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그래도 말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으로 옮긴 거는 이준석이 처음인데 어저께도 사실 정확하게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닙니다. 네. 뭐 지금 현재에 대한 거로 했는데 근데 일단은 뭐 개혁신당 내부나 지지자들은 좋게 볼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야 뭐 이렇게 저렇게 나서서 출렁들 필요가 있나? 어차피 저기 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네. 저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수상쩍게 보는 것이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한 것도 내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것도 많지만은요. 네. 또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밝혀질 것도 많거든요. 예. 근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상당한 부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터뜨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윤석열 쪽에 검찰의 압력도 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는 국힘 쪽을 또 해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겠죠. 뭐냐면은 예. 왜냐면 이걸 터뜨리면 국힘 쪽에 아니면 또 이준석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한 또 후보들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막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설레발이라고도 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터뜨리지 마라. 네. 터뜨리지 말고 그거는 그냥 일단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사건들은 검찰에서 그렇죠. 크게 못 터뜨립니다.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어떤 작전이라고 봅니다.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쪽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거를 탄핵 전에라도 네. 지금 이미 있는 것들을 터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가보면 이재명 대표는 원래 본인이 하던 그 기본소득 요거 공약 재검토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실용주의를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근데 됩니까? 뭐 지금 실용주의고 뭐고 다 떠나서요. 지금 올해 저기 예상 경제 성장 지표율이 1.6 정부에서는 1.8인데 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더 떨어질 것 1.6% 같습니다.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트럼프 쇼크도 제대로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저기 3년 동안 경제 성장에 멈추고 대외 수출이나 이런 게 줄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민생 경제가 줄어든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최근에 그 정말 AI 네. 중국의 AI 딥시크인가요? 때문에 우리 뭐 했냐 큰일 났어요. 도대체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새로운 성장 동력 이게 필요하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IMF 때 DJ의 노선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DJ가 사실은 평등과 평화, 이거의 복지와 이거에 대한 본인의 굉장한 생각이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고 나온 건 어차피 IMF 외환위기 극복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정말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규제 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다음에 IT 정책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도 나오면서는 지금 너무 심각하다. 솔직히 지금 환율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튼 게 아닌가 하는 한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철학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 철학은 상당히 바탕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바라기는 이런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DJ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가면서 솔직히 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도 커졌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나 균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정책을 펼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시대에 시대 정신에 맞는 과제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나오는 정권은 또 그 이후에 필요한 맞게 할 이런 것이다. 것들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또 민주당의 여러 저기에서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은 높아요, 여전히. 네. 높은 편인데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모양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진영 결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유권자의 진짜 마음, 진짜 민심은 어떻게 봐야 저는요 됩니까? 하도 그것 때문에 네. 들쑥날쑥 난리가 나서 네. 전 제가 요새 보는 거는 중도층만 봅니다. 아, 중도만 본다. 예. 딱 중도만 보면은 탄핵이 7대3. 네. 7대3.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안 봐요. 정권 창출에 대한 것도. 정권 네. 창출. 여권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저는 중도의 저기를 보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중도층이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 네. 이거를 잘 잡아내는 게 중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상당히 그때 결집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당이 분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 쪽으로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안 나왔을 뿐이죠. 지금은 극우 플러스 극우에 포획된 국힘. 아, 구구에 포획된 국힘입니까? 여기가 네.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왜 보수 쪽에 친구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보수 쪽 친구들 뭐 이제 이 중에도 다 만나 그러면은 야, 이런 식의 말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다 이게 뭐냐면은 야 이거는 일단 좀 빨리 끝내자. 예, 일단은 이거 끝내자. 빨리 끝내고 새 출발하자. 그래, 니네 새 출발하면은 이재명이 저거 할 거 일은 좀 잘할 것 같긴 한데 네. 또 혹시나 뭐 하는 건 아니지. 일은 좀 잘해야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좀 뭔가를 좀 내놔봐. 그리고 우리를 좀 믿게 해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중도층의 마음이거든요. 대개 중도층이 어떤 부분에서는 진보적이고 또 상당한 7 부분에서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제나 이런 네, 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권투하십시오. 그런 복을 만드십시오. 그런 거 보면서 뭐 아마 네. 뭐 전략을 짜던가 하겠죠. 네. 예. 마침 또 최고위원도 예. 홍성국 경제통을 그 얘기도 보냈더라고요. 최고위원은 이제 어쩌면 좀 비명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비명뿐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 쪽에 예. 있던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무슨 평산마을의 뜻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예.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대한민국을 진짜 바꾸고 지키고 싶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합치고 받아야 된다. 받고 그거를 이왕이면은 예. 우아하게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품격 뉴스회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